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을 지향하는 우리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오랜만인데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을 지향하는 절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저는 뭐 아직도 이제 매일 촛불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광화문?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앉은 거라고? 예. 그러셨구나. 제가 그 안진걸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문익환 목사, 백기환 선생 이후 최고의 거리의 대통령은 안진걸이다. 그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한 오후 한 4시부터 한 7시까지 합니다. 4시부터 7시. 저녁 먹고 헤어집니까? 그렇죠. 저녁 먹고 뭐 근처에서 뭐 호프 한잔 누가 사줘요? 주로 제가 사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지셨구나. 아니,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서 네. 이걸 뭐라고 하냐 이벤트 삼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잔하자.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예 그럼 오세요. 뭐 만남의 광장이시네. 가볍게 이제 맥주 한잔 하시죠. 뭐. 아이고 고생 그렇게 얘기하고 많으십니다. 야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국바세 회장 신인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코크롱. 네. 그게 뭐예요? 코크롱, 마크롱. 한국의 제가 마크롱. 코변이라고 부릅니다. 코변. 코변. 코박하다 그래서. 코크롱. 아니 국바세는 매주 네. 월요일 날 뭐 회의를 통해서 네. 뭐 지침을 내려주고 그래요? 아니 뭐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직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자원봉사자들부터 해가지고 전 회원들까지 쭉 저희가 이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이런 변화의 에너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좀 이따가 이따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계환. 아닙니다. 스픽스 바로 세우기 대표 박영식입니다. 스바세 세권입니다. 스픽스 야당. 어떻게 회원 전했고요. 모집해요? 예? 회원 모집 안 해요? 아직 자본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 많이 1인 모이지 않고 단체입니다. 있습니다. 1인 단체. 1인 단체입니다. 저 회원 가입할 테니까. 아 그럼요. 예. 언제든지 저. 대환영합니다, 소장님. 네. 그 요즘 몸값이 아주 그냥 폭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분하고 같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영광이죠. 영광이지. 사인 하나씩 받아야 네. 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아니 최근에도 모 종편에서 출연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다 거절하셨다고. 깠습니다. 스픽스 나오겠다. 네네. 야, 진짜요? 후회하죠. 난 이명박의 유산에 뭐라 그러죠? 이명박의 유산에 이명박의 반대한다고. 유산에 나는 거기에 출연하지 않겠다. 아. 네네네. 사실상 그리고 MBN은 최근에 한번 각성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모방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MBN 이제 출연 정지다 이제. MBN 일동 여러분 사랑합니다. MBN 아들에. 네네네. 저는 왁자지껄 하루 사장을 맡은 장성철이고요. 오늘 정치권의 뒷얘기를 탈탈 털어드릴 분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민족 정신이 강한 투철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민족 정신 별로 안 강합니다. 안 강해? 그러면 오늘 강하지 안 강한지 보여줄게. 코스모폴리탄적 사고를 갖고 있고 아 그래요? 민족주의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친일파야? 아니요. 친일파는 아니에요? 아니 저기 좀 보편적인 민주주의자고 자유주의자죠. 아까 오전에 박지혜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일본과의 여러 가지 협상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어쨌든 일본의 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재단을 통해서 일단은 배상해준다, 이자까지 지급해준다. 미래로 가자 한일 관계 어떻게 보세요? 법치 위반입니다. 법치.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네. 전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어기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하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본이 알고 보면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에는 다 배상한 거 아세요? 배상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쪽에만 또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그 한일 얕잡아봤나? 청구권 협상 한일 통해서 청구권 받은 협상에서 거 받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 배상을 해줬다고요? 아니 개별적으로 안 해줬죠. 끝났다, 아니 이거. 외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줬어요. 사과도 했고 다 했어요. 우리가 만만한가?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63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이미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진 걸로. 그리고 이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게 원래 이 권력과 저기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국가 간에 해결됐다고 해버리면은 이건 우리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일본의 정경련 같은 단체에 예. 그 전범 기업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유학생한테 장학금도 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자꾸 어려워요. 맨날부터 줬어요. 줬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뭐 올려 나왔는데 야 이런 얘기 너무 센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네. 문보성 장학금
일기래요. 일기. 그거 다 알려진 거잖아요. 다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일기준 제가 교수가 그게 60년인가 네. 61년인데 네. 제가 그 비슷한 또래에 네. 아는 교수들이 많아요.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딱 물어보니까 전부 다 1, 2기 때 서로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반일 감정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고 그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학금 받아서 미국에 주립대를 갔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우리 뭐 하버드 뭐 예일 이런 대학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주립대. 남가주대학교 막 이런 뭐야 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피해 배상 문제 관련해서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상하고 위로금 드리고 한 부분들이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이번에 어떨 것 같아요? 또 어렵죠. 근데 어려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아니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계속 한일 간의 반목과 대립과 갈등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반복과 대립해도 돼요. 사는데 별 될 때? 지장 없어요. 그냥 뭐 저기 일본 여행 다니면 되는 거고 또 미국이 중재해서 하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가서 이제 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도 돼요. 안 아니 된다? 그리고 그 저기 박근혜 정부 때 그 저기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거는 장관끼리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오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쪽 반응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장관이 혼자 나와가지고 일본 측 반응은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아, 뭐 물론 그렇지만 신문에서 물론 그렇지만 공동 발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야 우리는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먼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다. 기능적인 뭐 이제 그라든가 분석은 그렇게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의지의 과잉인 것 같아요. 의지의 과잉.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그렇지, 각각 그렇지, 문제에 그렇지. 대응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건 아니.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평등주의적 접근해서 될 게 안 되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의지의 과잉인 거야 이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는가?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그 1965년이죠. 한일 청구권 협약 때도 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국가가 대신 처분했다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위안부 할머니 합의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은 맞는데 또 잘못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또 어그러지고 맞아요. 이번에도 지금 강제징용도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이거 분명히 전 썽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해도 말입니다. 서로 대화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걸 덜컥 그냥 아니 오늘 가서 물밑 대화를 손잡고 몇 번 했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무회담도 하고. 그냥 바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야, 신별이 정말 그 신박하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되는 시대야. 동거만 해? 아니 동거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따로따로 살아도 되는 시대야. 네. 꼭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아니 근데 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이면은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이건 역작용이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이네요, 신변호사.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 측의 원칙적인 사과나 이런 걸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거 얻어내면서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라야마 다마나 네. 그때 오부치 선언처럼 통렬의 반성과 사죄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되뇌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지금 뭐 전범 기업이 다 배상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제3자가 대위에서 변제하는 식으로 어물쩍 물타기식으로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이거 만족을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국격에 많은 좀 스크래치가 날 것이다.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다. 우리 나이 너무 많이 먹고 병들고 또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사자들이 반발 안 하면 이 부분 조금 그렇게 좀 옛날 애매해지긴 하죠. 네, 당사자들이 다 애매해지긴 받아들여 하지만 지금 이게 13분이 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과 별개의 이제 민족 감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만 좀 드시고 왜 이랬어요? 예? 국민 감정, 법 감정, 일본 감정 아니 그러면은 그 계속 싸우란 말입니까? 싸울 건 지금 싸워야지. 불화수소 사태로 계속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돼가지고 난감한 상황인데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그러면? 대통령님은 싸움을 싫어하셔. 다 총질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누구야? 민주당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뭐 아까는 저기 박정희 대통령을 저렇게 디스하더만 디스 안 언제 했는데? 디스를 했어? 한일 회담 저거 청구권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아니 우리 유구한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을 디스합니까? 그거 참.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한 저 가지만 사람이 뭔 보수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두 가지 말고요. 두 가지는 안 돼 비싸요. 만약에 이번에 또 기시다가 뭐 무라야마 다마 이후에 이런 것들 계승한다라고 사죄를 했어. 했죠. 근데
자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부 광료에서 또 망언을 해. 어.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라고 그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압수수색 해야죠. 그럼. 답이 없다는 시작과 얘기네. 끝이 압수수색으로. 다 압수수색 줘줘야지 어떻게? 답이 없다는 얘기. 그런 다음에 한 잔씩 사케 빼고 소맥을 먹이는 거야. 어때요? 그러면 관저에 들어가지고 너네들 합의할래 안 할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의 유리한 조건을 안 한다. 그럼 바로 계속 그냥 마시는 거예요 레이스로. 그래서 제발 저는 이렇게 미래로 가자는 건 좋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뭐 방위 백서 그리고 뭐 교과서에 자꾸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거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 짓고 오세요. 그거 이제 레이스로 달리면 된다니까. 그거 양주 시켜가지고. 아니 확실하게 하라고. 그거 장 교수도 한번 오세요. 그거. 불러주세요. 나갈 때는 근데 마음대로 안 될 그 건데. 대한해협에서 저 그냥 드럼통 빠뜨려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헬기가 좋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하고 불편한 외교 관계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일본에 저기 벚꽃 피면 여행 가고 어떤 뭐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민간적인 측면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들도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웬만큼 이제 소부장이 독립됐기 때문에 안 불편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발언권도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니까 국가 원수잖아요. 근데 뭐든지 이런 외교의 면에 있어서는 너무 좀 일본에게 우리가 굽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9월에도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 만날 때도 뭐 굴종 우리가 뭐 회담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번에도 3.1절 기념사에서 역사의식 정도는 올바르게 지적은 따끔하게 해주면서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진정성을 알겠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아니 근데 피하게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어. 일본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하지도 않았고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직접 나서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외교력의 부족인 게 일본과의 문제에서 부족이 아니고 원래 이걸 어디서 푸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풀거든. 왜냐하면 미국은 늘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기를 바래요. 맞아요. 공동 방위 이런 게 되길 바란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늘 틱틱거려. 잘 지내고 싶다. 당신들 의견을 존중한다. 근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이제 상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미국 여론을 만들어 왔어요. 그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원래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진보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미동맹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 미국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별개로 진짜 일본과 친해지고 싶은가 봐.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하여간 정상회담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문재인 대통령의 독도를 가야 돼. 독도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나는 갔잖아. 너희들 뭐 했어? 안 갔지? 내역하기 바빴잖아. 가고 싶어요. 난 독도에 갔어요. 그 눈물 흘렸습니다. 독도 새우가 잡히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덕담 한마디. 뭐 근데 이거 콧물이 있어요? 콧물? 건물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죠? 기스. 닦아드렸어요. 콧물인데? 기스가 뭐야? 흠집이라 해야죠. 일본 마시면 돼요. 어쨌든 뭐 우리 윤 총장 아니 윤 대통령 감자 캐러 오세요.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고 감자만 캐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할 말씀 없으시구나. 우리 소장도 감자 캐러 오세요. 불러주세요. 한번 박진영 올라오세요. 같이 그거 가겠습니다. 유튜버들이 환영해 줍니다. 그거 유튜브들한테 맞을 것 같은데. 장소가 갔다가. 그렇습니다. 아 너무 똑같다 진짜. 예. 좋습니다. 이 부분 정말 한일 정상회담 때 잘 처리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요. 일본 여행 가야 되는데요, 참. 일본이요? 네? 근데 일본 여행이 진짜 좋잖아요. 가보면 부담도 없고 아니, 안전하고. 시끄럽고 저 이제 일본하고 관계에 상관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여행 네. 가야 된다고.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번 우리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50%를 넘었어요.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지금 너무 관심 뜨거워요. 많죠 지금.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흥분되지, 전당대회가 지금. 예, 다 죽어가다가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천하람 변수로 갑자기 지금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뭐 울산 땅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에 장례찬 최고위원 갖다 또 설전도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자로는 대통령실의 이런 개입 부분까지도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개입 그 부분은 네. 그 행정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뭐 시의원들도 뭐 초청하고 해가지고 김기현 후보를 이번에 찍어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이것도 홍보해줘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 방 이름도 뭐 김기현이 이긴다 뭐 이런 취지의 김이장?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들어갔는데 안철수 후보 쪽을 좀 타겟해가지고 깎아내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뭐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한두 명의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했느냐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이게 또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이라 그러면 공직선거법? 직권남용으로 이제 시켰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공선법이나 공무원 관계 규정들이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금은 조사가 근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 그 선거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자체는 당내 경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또 특직 비스무리하게 당내 경선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뭐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이건 명백하게 정치 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검찰이 움직여서 이건 수사를 하면은 뭔가 좀 그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제 카톡방에 선임행정관이나 행정관들 다수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 방을 나오지 못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한다면 그거는 저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막 누가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방이었더라.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알고 나서도 초대한 사람 면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랑 아니, 발언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제보에 따르면 네. 뭔가 그분들이 행정관들이 뭔가 좀 액션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그거는 되는 카톡방은 그럴 수 있는데 네. 내 얘기는 이제 녹취라는 게 등장했다는 추가적인 보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권남용.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사, 그러니까 징계도 있고 수사도 있으니까 뭔가는 지금 해야 될 상황. 아 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게 제일 싫어. 그렇기 많이 때문에 마이너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느려지셨어? 아 그러니까 빨리 좀 하세요. 놀라셔서 그런가? 영식이 한 잔에 난 많이 취했어. 영식이 한 잔에. 아무튼 대통령실이 답변 없으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한 잔 하신 거예요? 속상해서? 아니 아닙니다. 아주버님이 한 잔 하실 정도로 아유, 엄청 속상하신 좀 더 건데. 강하게 나가요. 네? 아닙니다. 나 정말 화납니다. 아니 그냥 고소고발 해버려요. 예. 지켜봐야 됩니다. 또 지켜봐. 고맙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그래도 아우. 정무수석한테 당해서 그만큼 이해해줬는데 이제는 행정관들한테도 당해. 아유 아 빨리 시민사회 수석 이 자르라고 자식들이 얘기하세요. 나를 무시합니까? 연대 보증인을 무시한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술 따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한 잔 하고 오시면. 네. 아니 박 교수님 포함했어요. 느낌이 뭐 MBN 아바타입니다. 아니 박 교수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야, 봤어요 이게? 진짜. 당내 경선의 행정관들이 없죠. 그래 이게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거의 이런 게 드러나는. 아니 뭐 했지. 솔직히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했어? 게. 청와대라는 데가 정치하는 집단이니까 공무원이라도 다 관심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하지는 않죠.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래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정 일치, 뭐 당정 교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공화당하고 뭐 민정당 시절에 했던 해도 당정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상권 분립 위반이에요. 아 그렇죠. 상권 분립 위반이야. 단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군사 정권 시절이고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다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야. 여권은 당연히 이 거수기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 근데 상권 분립적 사고를 해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엄연히 국회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국회 영역에 가깝다면은 당의 문제를 떠나서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은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은 야당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당 시켜서 때려라, 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속시켜. 이게 과연 상권 분립 정신에 맞느냐라는 사고를 지금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거 좀 보충해 설명드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2년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건희와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으로 중립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관여로 김관진 그 장관도 처벌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관들이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길 뿐만 아니라 그치. 한 정당 내에서도 한 후보를 밀어줘 버리는 굉장히 기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나쁜 그 정치 중립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걸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다 그냥 선거에 갖다 쓰면 돼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그래서 쓰면? 제가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며 대통령 발의했던 걸 경고했던 겁니다. 화나셨다. 이거 뭐 사퇴해야 되죠. 사퇴하십시오. 사퇴해야 되죠. 진심으로 나라와 당을 원한다면 사퇴하십시오. 누가 김기현 후보는 사퇴해야 아, 됩니다. 김기현 사퇴. 아까 윤석열 대통령 사퇴. 나는 황교안 후보는 지금 화 많이 장성철 씨도 사퇴하십시오. 왜요? 박진영 씨도 사퇴하십시오. 바로 사퇴해요. 박영식 씨도 사퇴하십시오. 제가요? 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신인규 씨도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는 거예요. PD도 사퇴하십시오. 저도 사퇴하십시오. 여기 정계 MBN에서 많이 아프신 것 전계환이도 사퇴하십시오.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다 사퇴하십시오. 아, 올 사퇴구나, 올 사퇴. 아 정말 제가 진짜.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어제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술을 먹었을 때는 뭐 해야죠, 박영식 대표님? 바로 술겜 있습니다. 술겜. 황교안 여러분들 대표.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사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아까 잠깐 만나보셨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님처럼 지금 만취돼서 어지러우신 분들 에이, 이 나쁜 새끼들.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이 나쁜 새끼들. 오늘은 술게임 한번 술게임 빨리 드셔보시고 다시 드세요. 어머. 벌써 깼어? 아, 여기가 어디죠? 노원인가요? 분당인가요? 아 네. 죽겠다. 예. 깼어요. 예, 바로 안철수 후보님을 바로 깨게 만들어드리는 술게임입니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게임인데요. 네이버 평점 4.9점에 검증된 상품. 술게임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공복에 술 드신 다음 날에 술게임 한 포를 드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지는 제품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술 드실 때 네. 만약에 이거를 까드시면 네. 부작용으로 술을 더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과음으로. 그만큼 바로 깬다고 하니까 그럼 더 주의해 좋은 주십시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먹고 마시고 아니 좋은 거잖아요. 세 그거. 박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부작용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부작용이라고 적는 분들은 예. 다 그 압수수색 할 예, 테니까. 알겠습니다. 선작용이 있습니다. 참,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에게는 선작용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요. 주문 전화 031-323-2559로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술게임 꼭 많이 드셔보세요. 술게임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세요? 이거. 네, 술게임 많이 드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보다 우리 이상민 에디터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사지 않는 자도 사퇴하십시오. 아니 혹시 코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아 죽겠다 진짜. 비방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황교안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어요? 정치적으로 살아난 것 같아요. 오. 소위 말해 뽕을 다 뽑아 먹었죠. 뽕을 뽑았죠. 아니 그 저 대통령에서 연락 안 와요? 저요? 처음에 그만 내라고? 아니 뭐 연락 오는 치가 없었어. 연락은 없고 그냥 뭐 기분 네가 나오는 나쁘다? 프로그램 어. 종패 없애버린다. 위험이 있다. 아 진짜로? 네, 네. 항상 진짜로? 리스크가 있다. 너가 나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일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 내일이 그랬던 것 없이. 같은데.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아 그렇습니까? 그 실제로 없어졌죠. 나가는 프로그램 지금 계속 우리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 아, 고소 고발도 하고. 없어진 경우는 있습니까? 내가 없어졌지. 조시하고 내가 없어졌어. 고소 고발을 좀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우리 없애는 게 더 빨라. 은근슬쩍 이제 같이 나오는 패널 통해서 네. 혹시 뭐 윤핵관과 가까운 패널 통해서 이제 혹시 뭐 경고의 아유 메시지를 모르 주거나. 누가 윤회관인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내가 밝힐 게 하나 있는데 네,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밝힐게. 아 지금 하기 지금 아 밝히죠. 싫어 싫어. 왜요? 어쨌든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 일단 자, 포인트가 신 변호사님 전망. 저희 전망. 우리 다 돌아가면서 전망해가지고 소고기 내기 한번 합시다. 전망. 전망. 정확하게 갑니다. 자, 당 대표 일단 저는 결선 투표 갑니다. 간다. 정확하게 간다고 간다. 봅니다. 그리고 가면은 저는 김기현과 천하람의 대결로 좁혀진다. 거기서 누가 이긴다? 저는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저는 네 천하람이 이긴다에 걸겠습니다. 이긴다. 뒤집는다. 최고위원 4명도 선택해 주세요. 선택 바로 합니까? 바로 해주세요. 저는 조수진, 조수진. 그다음에 민영삼. 민영삼 많이 나와. 네, 민영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다음에 허나, 김용태, 오 장례찬. 이렇게 김병민 봅니다. 떨어집니까? 아 떨어집니다. 오. 아쉽지만 제 근데 분석에서 김기현 캠프에서 김병민 데리고 간다고 하던데? 윤핵관들이 세게 뭐 민다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데리고 가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박지민 교수님. 네. 정보 안 하고 남의 당. 아 그냥 한번 하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안철수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2등. 아, 생각으로 결선 투표 한다. 그래도 김기현이 무조건 된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진, 민영삼, 허은아. 허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허은아가 안 김병민? 된다고? 김병민 김용태. 될 것 같아요. 김용태는. 그리고 김병민, 허나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랑 허은아 둘 중에 둘 하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민을 밀겠다는 김병 민다고 잘 나온다. 많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원외위원장들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 해보면은 전부 다 최고위원은 김병민 한 표 간다. 뭐 그네 타는 것도 아니고 뭘. 박영식 에디터님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번에 이 높은 투표율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어떤 상식적인 당원들의 분노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바세가 탄생한 배경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당의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탄생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분노가 좀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바람을 좀 담자면은 결선 투표 가고 김기현 천하람은 좁혀지고 천하람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그렇게 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그렇게 상식을 갖춘 정당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김기현이 된다. 국바세 존재감이 좀 더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네. 저는 허은하 위원만 될 것 같아요. 허은하 후보만 되고 김병민, 민영삼, 조수진 이렇게 갖춰지고 장례찬 이런 판구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갑니까? 올라간다고 생각. 김재원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구요? 김재원. 최종병기. 대구에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하고 손도 잡던데. 저는 그래도 어렵다는 좀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재원 스스로의 자가 발전만 그동안 오래됐지 그만큼 윤심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저는 그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긴 후보만 빼고 다 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바람 저는 좀 공정하게 모두 천하영이 모두 떨어질 것이다. 이야. 이렇게 하면 욕 안 먹어. 모두 떨어집니다. 최고위원 한 명도 안 돼. 네, 한 명도 안 한 명도 돼요. 안 네,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 명도 안 돼요. 진짜? 될 수가 없는 당입니다. 왜? 천하용인이 다 떨어진다. 그게 됐다라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천하영인이 뭉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김기현, 조수진, 김병민, 민영삼, 김재원, 김재원, 장혜찬. 장혜찬. 사실 나도 그렇게 아니 허은하 후보 예상했는데 정도 될 것 같지 아니 안 않아요? 됩니다. 참 말을 왜요? 안 됩니다. 저는 예측을 해보면 네. 김기현 후보가 그냥 1차에서 끝날 것 같고 1차에서. 조수진, 김병민, 김병민, 허은하, 허은하. 민영삼? 민영삼, 김재원 아리까지. 아. 난 생각보다 민영삼이 들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강용석이 막 9% 10% 나왔었잖아요. 근데 당원 투표가 하니까 확 줄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삼도 저 사람 TV에서 많이 보고 말 잘하는데 당원들이 저 사람 우리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당협에서 찍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되지 지금처럼 1, 2등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지원 후보는 왜 아리까리 합니까? 저랑 같은 인기가 마음이시죠? 없어. 인기가 없으시죠? 인기가 없고 맞아요. 대구에서만 그런 것 그냥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재원 후보 이마가 너무 자체가 넓어요. 정치 행보 이마가 너무 자체가 넓어. 신뢰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없죠. 스타일. 그러니까 계속 뭐 선거 때마다 나왔다가 뭐 대구시장 나왔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들은 어쨌든 이야기는 주류들은 조수진, 김병민 데리고 간다라고 제가 조수진을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조직적으로 미는 거는 뭐 김병민, 민영삼을 많이 밀던데. 아 김병민 명사님. 네, 저는 그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투표율까지 예측을 딱 해보시죠. 투표율 저는 투표율이 이제 조금 높게 잡아서 58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50% 넘었으니까 예, 저 58 보겠습니다. 58까지 예, 58 봅니다. 58. 55. 55 저는 그러면 고4니까 57. 57 57 보겠습니다. 60 가겠습니다. 60 네. 나는 60? 나는 56 다 붙어 있네. 그게 저는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네. 네. ARS가 떨어질 것 같아요. 모바일에 많이 들어와 맞아, 있을 거라고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젊은 층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80분 되신 분들도 모바일 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모바일로 학습이 됐죠. 이렇게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 들고 이미 이미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했을 들어요. 것 같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저는 황교안이다. 왜요? 왜? 부활했다. 아, 황교안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박진영은 임명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아지셨어요. 네. 울산 땅에 같이 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천변한테는 내가 좀 쓴소리를 한번 천변. 좀 쓴소리. 아쉬워. 네. 좀 아쉬운 게 너무 말을 잘하고 기교가 너무 많아. 기교파구나. 그래서 네. 초반부터 그냥 강렬하게 윤핵관 퇴출 네. 요렇게 딱 갔더라면 그거 하나만? 갔더라면 프레임. 저는 천변이 정말 바람을 일으키고 결선에 올라가기 쉬웠을 것 같은데 너무 기교가 많았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탓이야. 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슈를 이쪽에 갖고 와버렸어. 그렇지. 그거 한 일주일 그때 잡아먹었어요. 그 사실상 가결 나와가지고. 딱 올라가는 사실- 타이밍이었는데. 맞아. 근데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회심- 정치인적으로 잡혀 있는 어쨌든 거지. 이재명 탓이야. 몰라. 아니 근데 왜 그게 그 그냥 이재명 이재명 탓이라고 하긴 몰라. 그걸 윤석열 탓이지. 윤석열이 검찰한테 지시 내렸겠지. 그러면은 국회 탓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임명한 검찰 출구 만들어준 문재인 문재인 탓이야. 몰라. 그러면 하면 그걸 보시죠, 문재인 그러면. 대통령한테 추천한 그 충청도 사람들 탓이야. 그 그런가? 민주당. 박영식 에디터님은 예. 이번엔 누가 제일 떴어요? 아니 저도 뭐 사실은 그 박시영 선배님하고 의견을 거의 네. 같이 하는 게 황교안 후보의 선전을 아무도 기대를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근데 워낙에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뭐 연설회에서도 그렇고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건 뭐 네. 당연한 얘기고 네. 다만 저는 이제 쓴소리도 아니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점이 맞아. 그건 좀 이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걸 안타깝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부터 잘못 단추했을까요? 아니 없어져야 돼 그 사람은. 그건 동감. 은퇴. 야 임마, 네가 뭔데 정계 은퇴를 운운합니까? 빨리 가. 술게 저 술게 술게 어머, 여기가 어디지? 왕 고맙수다. 정신이 바짝 술겜 덕분에 돌아왔어요. 예. 아니 어디부터 잘못 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재원 후보 그 말씀하신 그 맥락이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림을 워낙에 안철수 후보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윤도 아니고 뭐랄까 친윤도 아니고 일단 노선도 제대로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목에서 너무 삐끗한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딱 각을 세워서 대들었어요. 치고 나갔어야 돼. 대들고 자기가 뭐 이게 반윤이든 비윤이든 간에 내가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자라는 걸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딱 그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아닥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 그때 이미 천하람한테 키를 넘겨준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에게 완전히 키를 넘겨주고 본인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어요. 황교안도 아니야. 심지어 천하람도 아니야. 그냥 안철수는 그냥 안개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공기 같은 존재. 거기서 천하람 변호사가 실수한 게 이거예요. 한동훈 영입해야 된다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상의할 수 있다. 의견 듣는다. 의견 듣는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된다. 그거는 그랬더라면 조금 나도. 확 치고 올라갔을 건데. 근데 저도 여기서 하나만 저도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짚자면은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전략적으로 미스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뭐랄까 협업? 그게 조금 저는 천하람이 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이준석 대표가 워낙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물론 초반에는 많이 도움을 준 것도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천하람 후보의 그 메시지는 과연 뭐냐. 윤핵관 퇴진 말고는 사람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많은 메시지도 던졌어요 본인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천하람 후보의 출마에 그 태생의 한계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준석이라는 그림자를 힘입어서 출마했기 때문에. 네. 천하람 후보 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천하람 아이고 좀 안 되나? 아이고 우리 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갖고 왔나 봐. 여기 있어요. 예, 이거 하세요. 제가 해요? 머리가 접혔어요. 여기. 제가 해요? 네. 아이고 제가 하다 보니 이성균 되는데 아이고 제가 윤핵관 간신배라는 메시지를 내가지고 조용히 해 임마. 이 자식이 지금 어디다 대고 아이고 술캔 드시고 아이고 Nice to meet you. I'm Charles An. 아니 저기 예. 천하람 후보 솔직히 이준석 대표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좀 서운한 것도 있어요. 어때요? 고마운 것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중이어가지고요. 말을 아끼시는 잘한다. 아니 좀 신경질 장 내면 소장님은 좌파인가요? 저는 나 좌파 같아요 요즘에.
예, 알겠고요. 저 가봐야 됩니다. 잘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맥락이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주목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천하람 뭐 부각 못된 것도 뭐 분명히 이거는 뭐 장점과 단점을 다 함께 계승하는 것이고, 하나는 윤핵관 퇴진이라는 것까지는 저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다음을 던졌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 퇴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의 거의 70~80%가 거의 동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퇴진을 시키면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었어야 돼요. 맞아요. 신인규 변호사였다면 뭘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새로운 순천 지역구 포기. 왜 이렇게 세요? 내가 가면 안 될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를 우리가 다 겪고서 당에 큰 기여와 공헌을 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세력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비전적으로 뭐큰 틀에서라도 좀 제시를 했었더라면은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진 선거 환경 속에서는 그런 기대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선거는 냉정하니까 어쨌든 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더 나아간 스탠스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저처럼 이 이념 전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4명의 후보 중에 잠깐 형이 무슨 이념 사회학과 안 나왔어? 아까 세계 시민 정치 사상 전공자, 코스모폴리 철학 코스모폴리탄. 네. 형 석사야? 네, 그 정도는 됩니다. 뭐. 그래도 석박사 4년을 제가 교수 방에 있었습니다.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좋든 나쁘든 황교안은 철학을 보인 거야. 철학을 보여준 거야. 뭔 철학이죠? 사태 철학. 보수, 수구 보수, 어떻게 뭐 수구 냉정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런 느낌을 확 줬어요. 과거 보수. 그 과거 보수.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방송에서 이분들까지 언급을 했어. 이준석까지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은 평론가이기 때문에 균형감이 일종의 탁월하다. 그러긴데 이제 균형감은 탁월한데 이 사람이 보수다 진보다 무슨 이념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건 아마 내가 평론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디서 그러셨어요? 어디 연합뉴스 어디서 평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를 왜 평가해요? 아니 예를 들다가 천하람 예를 들다가 신인규는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천하람하고 이준석은 근데 재능이 너무 탤런트 중심으로서 정치를 풀려가는 것 같다. 결국은 정치라는 게 나중에 기능은 다 잊혀져 버리고 남는 것은 저 사람은 지향점이 뭔가 돌아가서 생각할 때 그래야지 핵심 지지층이 생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천하람한테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관계에 이준석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연설회에서, 서울 경기 연설회에서 톤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많은 뭐 당원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을 좀 흥분시켜가지고 선동을 교주 해서 스타일이죠. 교주. 분노를 막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되게 차분하게 했어요. 그게 96년, 97년도에 당시에 신한국당에서 구룡이라고 막 했었어요. 구룡. 그때 이회창, 김덕영 뭐 맞아요. 이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수성 이수성 국무총리였어. 총리. 그분이 처음에는 막 이제 신한국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글로 붙었거든. 왜냐면 YS가 대통령이 밀어준다니까. 총리. 지금은 저 김기현이네. 김기현. 맞아. 네. 그랬는데 그분이 김기현보단 낫지 그래도. 진짜. 비유하자면. 그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다 우리가 연설회를 개최했어요. 그때마다 막 기대 올랐다가 연설회 한번 하면 푹 꺼지는 거야. 그냥 국무총리 대도하는 것처럼 인사말 전당대회 살짝 졸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거기 가서 사람들 흥분시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흥분시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그냥 국민의힘, 아이고. 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이래야 되고, 하품 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전 총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푹푹 꺼지더라고요. 그때 또 과유불급이라고 또 너무 장례찬처럼 너무 흥분을 하는 거. 아니, 아니 걔는 모양은 좋은데 내용이 그런 거야. 모양이 좋아요? 흐름이 확 지르다가 평가하지 마. 평가하지 마. 갑자기 이수정 총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지, 죄송합니다. 노래방 너무 가도 길이 노래방 섰네요. 가도 노래방 가도 그 댄스로 그치. 불태워 놓다가 갑자기 발라드 나오고 그래. 칠갑산 부르는 부장님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치. 이수성 바이브가 칠갑산 바이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연설회 탑 흥분러는 사실 장례찬을 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번에 연설 제일 잘한 사람은 저는 민영삼 후보라고 봐요. 연설의 교과서였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지지하지 않는 후보였지만
막 지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간결 명료 선동. 과거를 묻지 첫째도 마세요. 통합이요, 둘째도 통합이요, 셋째도 통합이요 과거를 묻지 하다가 저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이게 어른들 되게 좋아하겠다. 아니 처음엔 나도 빵 터질 너무 게 웃겨. 귀순용사 민영사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 서사처럼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졸립지가 않고 문재인의 7분이 금방 갑니다. 문재인의 강을 건너.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6번인가 연설했잖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게 잘하는 정말 연설 비서관이 없어. 그게 내용이 잘하는 똑같아요.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그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계속 거야.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해야 이게 약간 쇠뇌 비슷하게 첫째도 통합이요, 둘째도 통합이요, 셋째도 통합이요 하는데 와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너무 웃겼어요. 언어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노래도 잘하잖아. 예, 호남 출신들이나 어디 저 경남 출신 분들이 인토네이션과 리듬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설도 원래 거기 리듬이 실리게 되어 있는데 민영삼 후보는 뭐 이번에 보면서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토론도 재밌었어요. 토론도 뭐 그때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막 엄청 꼬치꼬치 캐물었잖아요. 김용태 후보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아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생각해본 적 나 없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아, 말했잖아. 과거를 묻지 마시라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로운 형태의 TV 토론. 저는 토론에서 묵비권 행사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다 팩트였잖아요. 네. 정당을 옮겼고 이랬고 어떻게 했고 저쨌고 계속 둥지를 이리저리 옮겼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과거를 묻지 마시라니까.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다니까. 너무 정말 그만하시라니까. 골 때립니다. 그런 것도 토론이구나. 토론의 신기원이었다. 아니 그게 토론의 기술 책에 나와요. 그래요? 했던 말 반복하라. 아. 남이 뭘 묻든 말든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말아라. 근데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중도는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당내 그 경선인데요. 뭐.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평가하고 넘어갑시다. 태영호, 정미경 이 두 사람들은 왜 당원들이 최영호가 진짜 기순용사 아니에요? 아니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맞네. 그렇지 리얼이지 네. 리얼. 민주당은 북한은 아니잖아요. 용사는 아니고 제가 반기순이지 반기순. 완전 기순은 태영호. 귀순 귀족. 왜 주목을 못 받을까? 근데 아마 저는 기순 영사지. 저는 근데 태영호 기순 같은 영사? 경우는 네. 뭐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 저 랩한 거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랩했어요? 랩. 네, 태영호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은 별로 이렇게 지금 특색이 없다. 그러니까 주목을 당연히 못 받는 거고 뭐 세력도 없을 거고요. 네. 이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그 안철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에 팍 붙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랑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애매한 스탠스를 오락가락하면서 지지층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저는 정미경 최고는 이제 인지도 하나 남은 건데 인지도도 뭐 그렇게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 안에 들기 어려운 거 아니냐. 태영호 후보는 근데 사실은 뭐 어렵게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의원도 됐고 실제 뭐 기순용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보수 정당에서 북한 출신 인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태생적 한계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 당원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냥 존재 아닐까요? 왜 출마했을까요? 예? 왜 출마했을까? 그냥 정치적 존재가 총선 공천 공천 쉽겠지. 뭐. 존재가 인지도지, 점점 인지도. 사라지잖아요. 인지도가 인지도.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이 지역구가 지금 강남이시잖아요. 네. 강남 지역구가 아닌 이상은 당선되기가 어려웠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밀어줬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였지만 지도부는 한계가 있다. 정미경 씨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과거 별명이 준성맘이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네. 이제 정미경 씨 평소에 보면 느끼는 건데 TV 토론에서 네. 막 거의 핏대 올리잖아요. 그 전재수원하고 많이 싸우죠. 이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TV 토론을 그 끝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TV 틀었다 켰다 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말만 듣거든. 그 정미경, 김병민 이런 류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게 토론할 때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항상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를 거의 무슨 그 위키백과 스타일이에요. 쫙쫙 나와서 뽑아줍니다. 그 토론 보다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토론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대의 그 흠집을 아니, 많이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처음에 대통령실의 개입도 그렇고 당대표 땅 문제도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천하람 후보를 계속 디스하던데.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런다고 봐? 근데 홍 시장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을 즐기는 논란 메이커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 아니 천하람 후보한테 당대표 컷오프까지 통과한 사람이고 방송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홍 시장님이 정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명의 후보다 막 이런 식으로 깔아누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 그랬습니다. 홍 시장님 물론 뭐 저기 홍 시장 태생제 그 스타일이 그런 분이니까 항상 남을 눌러요. 그런 남을.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긴 호흡으로 유승민 견제 이렇게 보였어요. 파라밀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그게 왜냐면은 홍 시장 정도 되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조기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임덕을 수습해서 먹을 사람은 누군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내부자 유승민 의잖아. 유승민 의원과 뭐 어쨌든 친화력이 세우는 있는 천하람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맞아요? 그 어린아들 치기를 내가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 근데 나이 갖고 그러시는 건 너무 그렇다. 누구는 나이 안 먹습니까 이제 앞으로? 아니 나이 그런 갖고 것이 아니고 그러시다. 당의 고문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천하람 후보는 순천에서 어렵게 정치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막 정치적으로 너무 뭐 속이 저기 좁아. 홍 시장. 얘도 서울에 저 동대문 험지에서 출마했어요. 그건 까먹고 천하람이만 험지 출마했나? 동대문은 거의 김영호 방자하다. 아니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 시장님 그렇게 탄핵으로 나갔던 사람들 막 욕하시고 이러던데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 향단이라고 깠잖아요 옛날에. 기억 그런 안 것이 나세요? 아니죠. 그런 자기는 풍문이 까도 있다. 돼요? 자기는 해도 돼요? 풍문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아,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 어쩜 저렇게 야비하게 이정희 남의 같은 구설을 갖다가 또 사용하게 아니 돼가지고. 홍 시장이 나 홍 시장님 편이긴 한데 그 동대문 있잖아요. 내 편이면 좀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질문하지 마라. 깐족깐족 돼가지고. 아니, 깐족거리긴 해 우리가. 잠깐 너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잠깐만 너 하고 싶은 얘기 앉아서 얘기해요. 이상민 에디터가 네. 홍준표 시장을 진짜 좋아하나 진짜 봐봐. 제일 잘해. 제일 진짜 잘해. 잘해. 완벽하게 빙의 됐어. 진짜 잘해요. 진심으로 네. 네. 저기 대구에 너무 우리 똑같아. 맛집 한번 불러주세요. 그 강철 실례지만 시장님. 선생님은 누구예요? 내는 파란 티 입은 사람하고는 먹지도 않아. 아니 제가 많이 까드릴게요. 안 됩니다. 내 눈치를 많이 봐요 요즘에. 아, 근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홍 시장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팬이야 팬. 그 우리 당으로 넘어와요. 아니 넘어갈 거라고 제가 내 욕해드려야지. 대구 부시장 시켜줄게. 대구 불시장 시키는데. 행정부시장 시험을 아래 아래. 맞습니다. 아 이분이 훈수를 엄청 많이 나요. 아니야 1일 1패북이에요. 네. 매일 패북 올려. 어떻게 봐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근데 진짜 총선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서면은 다 돌아선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분이 또 남들한테는 정치를 어떻게 영악하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 유리한 것만 골라 찾냐 이러는데 이분이야말로 그 어떤 그 테크니션이에요. 양지 해바라기. 야비함의 테크니션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뭘 진짜 팔을 지켜봐야 노리는 것 됩니다. 같아. 팔을 노리는 것 같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오는 상황이 되면은 윤핵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화가 될 거거든. 거기서 버릴 사람 버리고 장재원 싫어할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예. 장재원 버리고 나머지 안을 만한 사람 안겠다. 뭐 그런 느낌.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나쁘지 않을 걸요. 아니 솔직히 홍준표 시장님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대선 처음 출마했을 때 지지율 다 기억하시죠? 4에서 7%. 그때 갤럽 조사 나오니까 네, 그 낮게 나온 거 안 믿습니다. 여론조사. 그러다가 한두 달 만에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때 계기가 바로 이준석 대표. 뭐 당의 어른이다. 이거 하면서 올라간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TV 나와서 그 똑같은 여론조사 회사 건데 갑자기 여론조사 믿기 시작합니다. 앵커가 물어봅니다. 왜 지금은 믿으십니까? 그거 내가 높게 나왔잖아요. 이러시거든 항상. 그러니까 홍 시장님은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말이 늘 달라지시는 분이고 본인의 지지도도 뭐 2030 표심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 이준석 바람을 잠시 보관했던 분이시다. 맞아요. 맞아요, 냉정하게. 이준석 대표 그럼 지금도 과연 그럴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좋아요. 가장 최근에 가장 물었던 게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 아니에요? 최근에 그랬죠. 엄석대 관련된 엄석대 관련해 논란이 가지고. 있었죠. 예. 맞아. 나는 체육부장이 아니야. 예준석이가 뭔데 나 체육부장이지. 체육부장은 아니 그 책 솔직히 그때 이 말미에. 대표 덕 봤잖아요. 그럼 많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 마지막에 그 체육부장은 택시기사 해가지고 술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우리 내가 그런 장인 사람이에요. 대구 시청 가서 특집 한번 합시다. 너무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아니 이게 대구시에 있는 공식 유튜브인 대구 TV가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 섭외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빨리 섭외해야 돼. 싼값에 대구시의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담당관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섭외해야지. 제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할게요. 저기 우리 팀 같이 한 번씩 대구 가서 출연해요. 재밌을 것 같아. 맛집이나 가고. 제가 뭐 우리 초청하라고 할까? 다들 모른 척하겠습니다. 저만 데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스픽스에서 한번 대구 가서 대구 가서 콜라보 방을 해야 되겠다. 아 근데 대구 스픽스 그러니까 스픽스 대구지사가 워낙에 홍준표 시장을 많이 후드려 까가지고요. 에이, 홍 시장님은 그래도 나와. 맞아. 저번은 인지도 올라가고 여기가 나옵니다. 나를 까는 그런 방송인가? 막. 아니, 아니 원래- 스픽스에 정치 이야기 안 하면 현직 시장이 나와도 되잖아. 별 문제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원래 그 반대파와 반대파가 만났을 때 감동이 있고 예.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레이건과 저 구르파 주파 아니 만났을 근데 때 난 얼마나 다 감격이 좋은데 있었어. 홍 시장님은 진짜 정치를 있잖아요.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안 발라. 저기요, 안 발라. 방자하다 닥쳐요. 방자하다. 제치하게. 방자하다. 정말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자하다. 신인규. 홍준표 그 시장님이 과거에 네. 국회의원 할 때 민주당 486들하고 엄청 친했거든. 지금도 형 동생하고 지내. 지금도 사교적이시네. 진짜. 굉장히 사교적이시네. 동대문에서 계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는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떨까요? 뭐 좋지 뭐. 부동산 문제. 땡큐예요? 그러니까 땡큐, 땡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땡큐야? 아니면은 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당정일체죠. 그게 당정일체. 땡큐죠. 그게 땡큐다. 어쩜 좋아. 진짜. 윤석열 중간 평가 네. 그걸로.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도 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땅 문제. 근데 좀 그건 좀 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엔 크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기현을 모르거든 국민들이. 아니 그래도 여당 인지도가 당대표의 도덕성 또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야 당연히 하긴 하겠죠. 여러 가지 뭐 하긴 근데 하겠는데 민주당 세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김기현 후보가 봤을 있어야 좋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대표해야 때문에 좋으니까 세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겠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 뭐 이걸 이제 제일 이슈로 끌고 가겠죠. 무의미한 당대표 취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총선 국면 들어가나 선거 그 뭐 국면 들어가게 되면 뭐 선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대 당이나 이제 그 집권 여당이 너무 잘하면 네. 네? 행정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해 외교도 너무 잘해 네. 그러면 딱히 이제 뭔가 이렇게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 게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도 그대로야. 네. 당정 일체야. 대통령이 그대로 못 하고 있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정권 심판론 딱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간명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천하람 당대표가 물론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김기현 후보 그대로 당대표가 된다면 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저는 이분이 지금 들썩들썩하기 왜? 시작해요. 내가 그 일자리를 찾을 때가 됐다고 봐요. 야 알바몬이야 뭐야? 국민의힘이나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내가 그 부채의식이 있다고 봐요. 빨리 연락 주라고 봐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먼저 연락 오는 데가 내가 가려봐야겠다고 봐요. 무조건. 대신 선착순이구나. 안철수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고맙다고 봐요. 너무 똑같아요. 안철수하고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갈라진 위원장하고 좀 화해가 됐어요. 아, 그래요? 좀 화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강을 건넜죠. 절대 뭐 같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아마 요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히려 야당 쪽에 좀 더 추파를 던지지 않으실까. 그러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옵니까? 비대위원장은 뭐 당대표가 있으니까 뭐 비대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혁신위원장 않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안 가실 왜냐면은 거야. 안 가실 거야. 이게 비대위원장 정권을 주면 가지 않을까 또? 그- 민주당? 정권을. 정권. 이게 가서 박진영 공천 딱 줘. 좋은 자리. 저게 있는 거지 저게 그 개헌 카드. 형 눈빛이 지금 흔들려. 아 친해. 김종인 위원장 보셨잖아요. 김영일 위원장 때 독대도 자주 하고. 눈빛이 흔들렸어. 딱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 이후에 이철규 실장이 다시 안캠에 합류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태규? 이태규. 왜? 이제 뭐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 아닐까요? 아니 그분 토크 콘서트 할 때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이태규 의원. 그래서 장관도 안 되니까 안철수 의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대통령실이나 이제 윤핵관들한테 각을 세우는 막 워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용하다가 이태규 실장을 너무 좀 늦게 데려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 마지막 하면서 예. 지금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51%로 너무 결론을 빨리 내는 거 아닙니까? 될 것 같아. 그냥. 그래도 뭐 늘 그냥.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천안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김기현 후보가 되면 혹시나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우리 또 국민의힘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진짜. 신인규 변호사님이 김기현 딱 됐다라고 그냥
만약 가정을 하고 만약에. 영상 편지 30초만. 아, 예, 저 국바세 대표 신인규입니다. 더 큰 숙제를 부여받은 느낌입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희 국바세는 더 가열차게 의병대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만나시죠. 바이바이. 아 그러면 또 이것도 하자. 자자자. 바이바이. 예. 우리가 미는 천하람이 당대표 됐어. 네. 천하람이 당대표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누구에게? 천하람에게? 아니면은 천하람 당대표에게 천하람 국바세 대표에게? 대표로 예, 우리 천하람 당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천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신인규는 정말 비굴하다. 부총장 가나? 왜? 자영업자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친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기현 후보가 대표되면은 박진영 교수님이 좋다 그러잖아요. 천하람 대표되면 좋아요, 싫으세요? 천하람 대표는 좋죠. 좋으세요? 천하람 대표가 되면은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 또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불 거고. 아니 어쨌든 천하람 대표가 되면은 당이 좀 바뀔 테니까 네. 넷 중에는 제일 낫다. 그런 황교안이 되면 마지막으로. 아니 그 한교안은 우리 이상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상민 크리엔 나는 안철수만 안 되면 돼. 고맙습니다. 당원의 승리요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또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만 안 되면 돼. 안후보님 됐을 안철수가 때. 됐어. 근데 혹시 당 대표로 됐어. 오늘 술 깨셨어? 네, 술 깼어 이제. 안녕하십니까. 숙취해소제 술깨 먹고 당선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윤핵관 좋아요, 싫어요, 안 후보님?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 질문은 자 그만 서면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 왁자 직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꼴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맛있고 좋은 한우.